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일,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석 기간 시작했습니다. 자, 추석 기간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리딩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3분 달러와 시장 포커스는 매일마다 업로드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추석이라고 너무 막 손 넣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린 추석 돌아와서도 이 해외 선물 시장 계속 대응할 거잖아요. 추석이라 하더라도 해외 경제 금융시장은 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푹 쉬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 일주일간의 정보 갭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돌아오실 때 캐치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는 건 꾸준히 구독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저기 지출 많을 거 아니에요. 추세 대응 꾸준히 하셔서 그 대응 지출 뭐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쭉쭉쭉쭉 보시면요. 오늘 10월 2일입니다. 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유럽과 그리고 독일의 경제지표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번 연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기대 심리가 최고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지표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든 간에 달러의 강세를 막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유럽의 경제지표 우리가 다 일일이 체크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영국이 지금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번 연도 안에 계속 실질적인 그런 뭐 규제라든지 뭐 어떤 식의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달러가 금리 인상이 그 세계 투자자들의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라든지 혹은 유럽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경제 지표는 유럽의 경제 지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주요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미 이번 연도 12월 달에 있을 기준금리 인상 그 여부가 상당히 현재부터 12월 달까지 발표되고 있는 이 경제지표의 발표 수치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지표는 예전에는 좀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제지표도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지금은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10시 45분에 발표되는 제조업 PMI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제조업이 미국 내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그런 만큼 제조업 PMI가 한 차례 달러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11시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가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둘 다 제조업인데 뭐가 좀 틀리냐라고 보시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요. 지표 설명 보시면 나올 텐데요. 자,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제조업 PMI는 틀린 점은요. 제조업 PMI는 실질적으로 그 구매 관리자의 관점으로 보는 제조업 동향이고요. 그 ISM 제조업 PMI라는 것은요, 구매 관리자를 포함해서 현 전반적인 지금 뭐 출하량 혹은 뭐 재고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제조업 PMI보다는 ISM 제조업 PMI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별도 ISM이 3개라고 한다면 그냥 제조업 PMI 2개인 거예요.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50을 상회하면은 좋은 거고 50을 하회할 경우에는 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3시에 카플란의 연준 연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경제지표는 이 10시 45분 그리고 11시 발표되는 제조 PMI, ISM 제조업 PMI가 중요한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그렇게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되진 않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를 쉬고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은행권도 금융권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 갭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중요한 경제지표는 주로 화요일부터 목요일 이 사이에 발표되지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그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월요일에는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 날 한 차례 큰 폭의 눌림 이후에 한 차례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박스권이 짧은 박스권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5일이 추가적인 52.50달러에서 매도 물량 차익 실현이 개거 풀리면서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쿠르드가 독립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자, 쿠르드라는 국가를 좀 볼게요. 자, 쿠르드라는 지역은 이란의 조그만한 자치구인데요. 자, 이 쿠르드가 이란과의 그 밀집한 지금 지형에 있지만 지금 쿠르드가 이번에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독립투표가 진행 중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란의 공급이 차질이 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 차질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저지된 모습입니다. 자, 이 실질적으로 이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 석유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여기에 많은 그 크루드가 유가가 오일이 생산될 수 있는 내장량이 있다라고 지금 뭐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크루드족이 이란과 꾸준히 뭐 싸우면서 뭐 독립 선언을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표가 일어난 것은 이번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해석하자고 한다면은 현재 저희가 일본에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를 봤을 때 뭐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일본처럼 이렇게 이란이 학대하지는 않겠죠. 어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쿠르드가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유가의 생산량이 좀 저조한 수치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유가 추가 하락은 저지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매수 추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한 저번에 오펙에서 밝혔던 대로 추가적인 감산 협의가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하고 또 미국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고 지금 전통적인 석유 굴착기의 숫자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지금 52.80 라인에서 이어졌던 이 52.50 라인에서 보였던 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은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기 때문에 한 차례 박스권의 형태를 길게 유지할 거지만 어디까지나 반전 상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요 그대로 51달러 라인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근소한 차이로 매수가 진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51달러에서 그대로 저점 매수 대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상승했을 때 53.50 라인까지 과거 52.50 라인 저항선까지 돌파한 이후에 53.50 라인까지 추가 상승할 예정이니까요. 매수 대응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금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과거 1280 라인선에서의 강한 지지선으로서 한 차례 뭐 150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역시나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295 라인선 기준에서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280 라인선이 왜
중요한 라인, 중요한 저항이었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그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승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8월 중순쯤이었는데요. 그 8월 중순쯤에 상승했던 그 포인트가 바로 어디? 바로 1280 라인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세는 지금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상승했던 이 상승폭을 다시 반납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락이 나올 이 시점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달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3분 달러 더욱 자세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3분 달러 링크 아래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3분 달러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제닛 옐런이 연준의 의장으로 지낸 지 어여 3년 반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취임이 돼서요. 2018년도에 이제 임기 만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케빈 워시가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요, 상당히 어린 마흔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인데요. 1970년도 인물이고요. 이 사람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매파적인 인물. 자, 그래서 옐런과는 조금 대조적인 인물이죠. 옐런은 최대한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케빈 워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인물이다라는 점에 봤을 때 옐런과 대조적인 인물이죠.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목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또한 케빈 워시의 장인이 트럼프와 오랜 친구라는 점들을 봤을 때 로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연준의 의장으로 취임시키려고 하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케빈 워시가 상당히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자, 케빈 워시가 당선될 경우 달러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낙 또 케빈 워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 속에서 달러가 추가 상승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케빈 워시 제외하고 지금 또 세 명의 후보가 존재하죠. 두 번째로는 존 비 테일러, 그리고 다른 인물이 바로 골드만삭스 사장인 게리 콘,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제닛 옐런입니다. 제닛 옐런이 당선될 경우 연임하는 거겠죠. 이 제닛 옐런을 제외한 이 세 사람의 인물은요, 모두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누가 뽑히든 간에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하락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듦에 따라서 하락했던 하락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나오는 추가 하락폭은요, 바로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락하는 금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제조업 PMI라고 했는데, 지금 제조업 동향은 상당히 좋은 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2017년도로 봤을 때 꾸준히 55포인트 위에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제조업의 동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한 제조업의
지표 발표됐을 때 달러가 추가 상승하면서 금이 추가 하락할 금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은요, 추가적으로 과거의 큰 저항선이었던 1280 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적극적인 매도 대응입니다만은 필요합니다. 추가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1280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265 라인선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50 라인까지 매도 대응 길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를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 저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 발표되었던 독일의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5.6%라는 지금 뭐 거의 보시면은요, 뭐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뭐 거의 한 10년 만인가요? 1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12년 만인가요? 12년 만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 속에서 유럽 증시가, 그리고 독일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안정적으로 1.5%를 기록을 했어요. 뭐 좀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지만은 안정적으로 1.5%를 유지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또한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유럽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유럽의 경제 방향성이 점차 더 좋아지고 있는 방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지금 지표들, 유럽의 경제 지표 상승세 속에서 유럽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럽 증시 상승세 속에서 유로화가 한 차례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세는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달러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유로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로 매도 대응은요, 저점 매도하지 마시고요, 고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9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어디까지나 추가 하락을 1.14 라인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이미 유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고평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유럽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럽의 악재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카탈루냐,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려와 있는 카탈루냐의 독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탈루냐라는 것은 지금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는 카탈루냐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뉴스 보셨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카탈루냐는 유럽 스페인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고, 지도가 네, 뭐 나오지는 않네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봅시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여기 존재하는 게 바로 카탈루냐입니다. 자, 상당히 북동쪽에 위치한 그 자치구인데요. 자, 이 카탈루냐 지방은요, 사실상 스페인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탄탄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와 또 이게 바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 무역항들이 많고요. 카탈루냐에는 역시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르셀로나 축구 경기장도 역시나 카탈루냐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카탈루냐가 지금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스페인의 정부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색이지만은 상당히 카탈루냐의 독립 의지는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카탈루냐가 왜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요, 뭐 좀 조그마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유럽이라는 이 대륙은요, 상당히 많은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카탈루냐가 만약 이번에 브렉시트처럼 유로 연합을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 자국민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영국 역시 4개의 민족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뭐 또 뭔가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른 지금 영국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죠. 자, 지금 카탈루냐가 실질적으로 스페인에서부터 독립해서 분립된다고 한다면은 이 스페인 말고도 이 카탈루냐 말고 다른 국가들도 다른 지역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독립을 요구하려고 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로 연합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카탈루냐가 독립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지금 유로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상당히 흔들릴 불안감이 조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유로는 꾸준히 하락할 예정이고요. 이미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1.14 라인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저점 매도하지 마시고 고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왔을 때 1.19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S&P. 자, S&P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가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한 네. 기술주가 IT 산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자,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금융주의 대표적인 산업이죠.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IT 산업의 대표 주가인 페이스북 역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 산업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 이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 정치적인 요인이었지 뭐 기업 자체적인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차기 의장 지명은 10월 안에, 그러니까 2, 3주 안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미 또 트럼프가 지금 세제 개혁안을, 그러니까, 기업들의 세금률을 35%에서 20%로 줄여주는 그 개발안을 지금 진행 중이죠. 거기에 따라서 S&P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2550 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지금 12월 달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지금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목한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과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케빈 워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물이에요? 케빈 워시는 어떤 인물이다? 자,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이다. 자, 이 매파적인 인물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금리가 인상되면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가 하락하게 되죠? 위험 자산이 축소됩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뭐예요? 바로 주가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에요. 그 주식 주가 선물인 S&P는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2550 라인까지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엔 하락 반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오히려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한 차례 상승세 이어지겠지만 2550 라인선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45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일은요. 자, 저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1달러에서 매수 대응. 자, 금은 좀 적극적인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1280 라인선 매도 대응. 자, 그리고 유로는요. 1.190 라인에서 자, 고점 매도 이어가겠습니다. S&P는 고점 매도 할게요. 2545 라인선 매도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